오늘의 5번째 강의입니다. 지금 오늘은 저 심리투자법칙 있죠. 여기 보시면은 알렉산더 엘더 박사 주식과 그 다음에 해외선물, 주로 이제 해외선물 많이 하시죠. 이번에 그 책 저서 심리투자법칙에서 일부 요약 편집한 내용인데, 알렉산더 엘더 박사는 탑 트레이더면서 정신심리학 박사입니다. 이게 지금 현직에 계시면서도 트레이딩을 하고 계시죠. 자, 제목은요, 트레이더 스스로를 망치는 행위, 자기가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죠. 자, 트레이딩은 무척 어려운 게임입니다. 마지막에 웃는 승자가 되려면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을 해야 된다. 제가 이제 이런 것은 가슴에 와 깊이 닿습니다. 우리 트레이더는요, 한번 실수하게 되면은 조금이 어떤 피해가 좀 크지요. 그래서 우리가 진입과 청산, 그 다음에 차트가 현재의 차트에 나타나는 현재 주가의 위치 판단하는, 이게 이제 그 행동 하나하나가 상당한 그 섬세함이 있어야 됩니다. 신중함도 있어야 되고. 자, 트레이더는 순진을 떨고 있을 여유가 없으며 자신만의 은밀한 심리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 안타깝게도 충동적인 사람, 도박사, 이젠 세상이 나를 먹여 살려야 된다, 살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트레이딩에 끌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짜릿한 흥분을 맛보려고 트레이딩을 하면 승률이 낮은 트레이딩을 감행해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중요하죠. 자, 시장은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법. 감정적인 트레이딩은 항상 손실로 귀결된다.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라는 것이 뭐죠? 이게 뇌동매매죠. 뇌동매매. 자, 1번의 도박 성향에 대해서. 도박은 확률에 무언가를 거는 게임이다. 어느 사회나 도박이 있고 사람은 대개 일생에 몇 번은 도박을 한다. 정신과 프로이드는 도박이 자유의 대체 수단으로 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도박에 끌린다고 믿었다. 이분은 이제 프로이드의 생각이죠. 자, 흥분 상태에서 계속 손을 움직이는 행위, 그 다음에 거부할 수 없는 충동, 멈추려는 결심, 그 다음에 중독성이 강한 쾌락,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죄의식도 있죠. 이런 모든 측면에서 도박은 자유행위와 비슷하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트레이더 역시 주식, 선물, 그 다음에 옵션 등을 통해 도박꾼이 느끼는 희열을 맛볼 수가 있다. 자, 이러는 쪽이 경마장에서 말에 베팅하는 것보다 트레이더라 하면은 좀 품위가 있어 보인다. 게다가 금융시장의 도박은 어딘지 세련돼 보이고 막건업자와 숫자 노름을 하는 것보다 지적인 오락처럼 느껴진다. 이게 트레이더라면 좀 품위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해외 선물 트레이더라면은 그 평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도요. 좋지 않아요. 왜냐면 하도 이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해외 선물 트레이더를 하면은 아예 그냥 위험한 인물, 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죠. 자, 트레이딩이 유리하게 돌아가면 도박꾼들은 행복에 겨워하는 반면에 이르면 처참한 비참한 기분에 시달린다. 하지만 성공한 프로들은 장기 계획에 집중하고 트레이딩 과정에 일회일비하지 않는다. 자, 이 도박,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선물을 도박으로 바라보는 것, 투기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올바른 사업으로, 장사로, 기업으로 보는 관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 도박이나 투기꾼들은 어떠하니 한마디로 일에 비를 하게 되죠. 좀 수익이 좀 나면 행복에 교하는 반면에 이르면은 아주 좌절하고 비참한 기분에 시달리게 되죠. 그러나 성공한 트레이더는요, 장기 계획을 갖고 하기 때문에 어떠한 트레이딩의 그 일련의 과정에서 일회일비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도박에 빠질 때 나타나는 핵심 신호는 내기를 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트레이딩을 지나치게 한다는 생각이 들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트레이딩을 한다는 것이라. 여러분들 트레이딩에서 지나치게 한다는 생각이 들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트레이딩 한다는 것이라. 이거예요.
트레이딩 이것도 쉬고 중단하는 것도 트레이딩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요. 자, 쉬는 동안 자신의 트레이딩 습관을 되돌아봐야 한다. 트레이딩 하고 싶은 욕구를 억제할 수가 없어. 한 달 동안 트레이딩을 멀리하기 힘들다면 트레이딩 중독 현상이므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신을 관찰해야 돼요. 계속 손실을 보면서도 번전만의 심리에 의해서 계속 자기 실력도 되지 않으면서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지는 자신을 바라봐야 돼. 그러면 거기서라도 내가 현명한 생각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자기가 판단 못하면은 아무래도 자기보다 좀 나은 분 같고 나은 분의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고 어떻게 하면 쓰겠냐 하면 그런 조언을 또 구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좋은 방송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들어가면서 또 아니면 책을 보면서 과연 탑 트레이더는 어떻게 했는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또 교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자, 두 번째, 인간은요 자기 파괴적인 행동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해 동안 정신의학을 연구하면서 인생 실패의 대부분은 자기 파괴에 기인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직업, 그 다음에 대인관계, 사업에 실패하는 건 멍청하거나 무능해서가 아니라 실패하고 싶은 무의식 욕구가 있기 때문이라 이 말이죠. 무의식적 욕구. 자신을 들여다보며 실패의 원인을 찾는 건 괴로운 일이다. 트레이더들은 많이 잘못되면 남을 탓하거나 운이 나빴다고 투덜댄다. 이런 트레이더는요, 트레이더 자격이 없는 거죠. 자, 인간이 가진 자기 파괴 성향은 우리 역시 성인, 이건 뭐냐면은 이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충동적인 어린애처럼 행동해서 파멸에 이른다. 우리 인간은 자신을 망가뜨리는 행동 패턴을 고집한다. 고칠 수 있는데도 말이다. 이게요, 저도 이제 지나간 세월을 보면요, 제가 이 행동 패턴을 고칠 수 있었는데, 제 고집으로 못 고치는 경우가 있죠. 현재 제가 이제 담배도 피우고 있거든요, 지금도. 담배를 거의 한 50년 핀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계속 피는 거야. 이것도 하나의 어떠하니, 의지가 없을 수도 있고, 참 요즘에는 나이가 드니까 이제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강조하지만 실패는 불치병이 아니다. 그래서 보면요, 삼성의 그 실패하기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뭔가 프로젝트에서 실패를 했다면 거기에서 실패의 요인을 제거하면 성공의 요인만 남잖아요. 그래서 삼성에서는 실패를 했더라도 실패의 요인을 찾아내면 성공한 프로젝트와 똑같은 보상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패하기라는 것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활용했던 예가 많습니다. 자, 뭐든지 변하려면, 자기 자신이 변하려면 자신의 약점이 무엇이고 강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특히 약점. 자, 매매일지를 기록하라. 그 다음에 트레이딩에 진입하거나 청산할 때마다 그 이유를 기록하라. 그리고 성공할 때와 게임에서 성공할 때와 실패할 때 반복해서 나타나는 스스로의 행동 패턴을 살피라. 그러니까 이게 다 뭔 뜻이냐면은 자기 관찰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저는요 손실나는 경우가 생기면요 반복 차트 훈련을 계속 합니다. 그 부분, 손실났던 그 부분, 그 근거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내가 왜 이렇게 진입을 했고 어떻게 했고 뭐 하는 것을 하면서 그게 아주 지루할 정도로 해요. 그리고 그 부분을 제가 메모잇으로 여기 모니터 하단에 딱 붙여놓고 계속적으로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매매일지는 기록을 안 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요, 매매일지 해선에서는 워낙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거래 횟수가 있겠죠. 그게 다 기록을 못해. 그래서 저는 반복 차트 훈련으로 대체를 시켜버리죠. 그러면서 트레이딩에 진입할 때나 청산할 때의 근거와 이유를 계속 요 두 가지를 다 해결하죠. 그리고 성공할 때와 반복할 때 나타나는 스스로의 행동 패턴, 심리죠. 요것까지도 다 세 가지를 한꺼번에 여기에 플러스 뭐까지 하냐, 레버리지, 사용하는 거, 이런 것까지도 같이 해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는 현재 쓰고 있고, 양보다 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훈련도 하다 보니까
점점점 방법이 이렇게 더 나아지는 거야. 자, 세 번째, 안전망을 마련하라. 거의 모든 직업이나 사업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한 안전망을 갖추고 있자. 우리가 이제 건설 공사장 가면 이렇게 비계가 설치되어 있죠. 그러면서 거기에 그물막이 쳐져 있고 아시바가 이렇게 매달리고 하는 게 다 어떠하니? 안전망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위험한 행위나 또한 자멸 행위를 하려 치면 우리가 직장에 있으면 이 상사나 동료 또는 고객이 경고를 주게 되죠. 주위에서 이제 그걸 보고 어떤 조언을 해주죠. 하지만 트레이더에는 이렇게 받쳐주는 장치들이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더 위험하다. 왜? 혼자기 때문에. 1인 기업이죠. 그래서 이러니 안전망을 해주는 주위 동료나 어떤 장치가 우리는 불안전하죠. 트레이더는. 더욱이 안전망도 없는데 시장은 자멸할 기회를 계속 제공한다. 트레이딩 고속도로에는 자동차 파편이 여기저기 나뒹군다. 자, 여기 보세요. 트레이딩은 전쟁 다음으로 위험한 도전이다. 이게 명언이죠. 자멸 행위를 억제하려면 자기 파괴 성향을 통제를 해야 된다. 자기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절제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20살 때 저지른 실수를 예순에도 저지른다. 이게 이제 그 잘못된 습관이라는 거, 이런 것이 우리 뇌 속에 딱 저장되죠. 그래서 이게 60대도 나와. 사람의 생활 습관이라는 것은 특히 잘못된 거, 이것은 더욱더 그 영향력이 더 크죠. 그래서 이렇게 20살 때 저지른 실수가 예순에도 저지르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한 분야에 성공하지만 다른 분야에서 내적 갈등을 폭발시키면서 사는 사람도 있다. 나이를 먹으면서 문제를 극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다지 많지 않다. 저는 나이를 들어가면서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극복하는 사람 쪽에 제가 속합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들면서 더 젊게 사는 것 같아. 자, 스스로에게 자멸 향해 가는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이 자멸 향해 가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자기의 파괴 성향이 있다는 거죠. 손실이 발생하면 운이나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지 말라. 일지를 기록하라. 매매할 때마다 진입과 청산의 이유를 기록하라. 성공할 때와 실패할 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살피라. 이 패턴을 살피라고 그랬죠. 이게 트레이딩의 핵심 패턴이 시나리오를 만든다. 이 강의를 한 적이 있죠. 그리고 제가 네이버 카페 코담차트 아카데미에 핵심 패턴을 전부 나열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실수를 반복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위치에서 미래는 다가올 거고 과거는 지나간 거죠. 지나간 과거를 보면 그 사람의 현 위치를 알 수 있다 했죠. 이 사람이 오늘 지금 생각하는 그것이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서 배워야 됩니다. 왜?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제 일지를 기록하고 매매할 때 진입과 청산의 근거와 이유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성공할 때 실패할 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 패턴을 살피라. 이것은요, 제가 반복 차트 훈련에서 방금 전에 제가 설명했죠. 한꺼번에 제가 계속 하루에 20 내지 30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녹화 강의하면서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 실수라는 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죠. 이게 과거야. 그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제가 그 이야기했죠.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트레이더를 그만둬야 된다. 뭔 일이든지 그 사람들은 패자야. 결론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고 좀 더 심하면 뇌가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등반가들에게는 생존에 필요한 구명 장비가 필요하듯 트레이드에게는 심리적 안정망이 필요하다. 심리적 안정망이라 했죠. 자, 엄격한 자금관리 규칙 역시 안정망이 된다. 자금관리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게 안정망이 된다. 자, 오늘은요, 트레이더 스스로 망치는 행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망치는 행위가 뭐냐? 결론적으로 보면요, 도박 성향, 그 다음에 자기 파괴적 행동 패턴,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저지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심리적 안전망을 우리 자신을 우리가 되돌아보고 거기서 잘못된 점을 우리가 인지하는, 수용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반성하고 그 다음에 교정해 나간다면은 우리가
스스로가 망친 행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겠죠. 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서 감사하며 매매에 도움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